작은 소비의 함정, 50대 자매의 몰락. 한 시작은 달콤했다. 언니, 이거 봐. 30% 할인이야. 53세 김미선이 스마트폰 화면을 흔들며 동생 미경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예쁜 핸드백이 떠 있었다. 어머, 진짜 예쁘다. 나도 하나 살까? 51세 김미경이 눈을 반짝였다. 두 자매는 각각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미선은 편의점을, 미경은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며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고 월세도 적당했다. 여유는 없어도 부족하지 않은 삶이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정말 좋아진 것 같아. 매일 할인 행사에 적립금까지 줘. 미선이 첫 번째 핸드백을 주문한 날, 미경도 똑같은 것을 샀다. 자매니까 커플 아이템 같다며 웃었다. 작은 즐거움들. 언니, 이 립스틱 색깔 어때? 5,000원밖에 안 해. 미경아, 이 양말 세트는 어때? 10켤레에 1만 원이야. 매일 저녁, 두 자매는 전화로 그날의 작은 쇼핑을 자랑했다. 5,000원짜리 화장품, 1만 원짜리 액세서리, 2만 원짜리 옷가지들.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여갔다. 작은 소비가 뭐가 나빠? 우리 나이에 이런 재미라도 없으면 뭘로 살아? 미선의 편의점 매출은 월 300만 원 정도였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빼면 실수입은 150만 원. 미경의 미용실도 비슷했다. 둘 다 월 20대 30만 원 정도는 쇼핑에 써도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1만 원씩, 한 달에 3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었다. 중독의 시작. 언니, 이거 봐. VIP 등급 올라갔어. 무료 배송에 추가 할인까지. 온라인 쇼핑몰들은 영리했다. 구매 금액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이 오를수록 더 많은 혜택을 줬다. 두 자매는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기 시작했다. 이번 다른 VIP 등급 유지하려면 5만 원 더 사야 해. 그럼 우리 같이 뭔가 사자. 나눠서 쓰면 되잖아. 미선은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며 깜짝 놀랐다. 이번 달 카드값이 80만 원이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니 다 필요한 것들이었다. 화장품은 떨어져 가고 있었고, 옷은 계절이 바뀌어서 필요했고, 신발은 오래 신어서 닳았고, 뭐 한두 달 일이겠지? 다음 달부터는 줄여야겠어. 하지만 다음 달에는 더 많은 할인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나 이번 달 카드값 못 낼 것 같아.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다. 미용실 매출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불안정해졌는데 쇼핑 습관은 그대로였다. 카드값은 매달 1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미경아, 나도 마찬가지야. 카드론 받아서 돌려막기 하고 있어? 두 자매는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했다. 미선도 이미 3개월째 카드값을 완납하지 못하고 최소 금액만 내고 있었다. 연 20%가 넘는 이자가 복리로 쌓여가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가 산 것들 다 필요한 거잖아? 사치한 게 아니라 생활용품들이고. 자기 합리화는 계속됐다. 하지만 집안은 아직 뜯지도 않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카드사에서 독촉 전화 왔다는데? 미선의 딸 수진이 집에 들렀다가 쌓여있는 택배 상자들을 보고 기겁했다. 아, 그거. 생활용품 좀 샀을 뿐이야. 요즘 할인을 많이 해서. 엄마, 이 립스틱만 해도 20개가 넘어요. 이게 생활용품이에요. 수지는 어머니의 신용정보를 확인해보고 충격을 받았다. 신용카드 6장에 총 5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매달 최소 금액만 내고 있어서 이자만 월 10만 원이 넘었다. 엄마, 이대로 가면 큰일 나요. 가게 매출로는 이자도 못 갚겠어요. 자매의 충돌. 언니 때문이야. 언니가 맨날 뭔가 사자고 해서. 미경이 울면서 소리쳤다. 미용실 임대료를 못 내서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다. 뭐? 나 때문이라고.
너도 좋다고 했잖아. 언니가 VIP 등급 어쩌고 하면서 같이 사자고 했잖아요. 50년 넘게 우애 좋게 지내온 자매가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돈 문제 앞에서는 가족도 원수가 되는 법이었다. 우리 이러지 말자. 다 같이 망하게 생겼는데. 미선이 먼저 고개를 숙였지만 둘 사이에는 금이가 있었다. 몰락의 가속화. 미경의 미용실이 문을 닫았다. 20년간 운영해온 가게였지만 임대료와 카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미경은 일용직 청소일을 시작했지만 수입은 절반으로 줄었다. 미선의 편의점도 위험했다. 카드비디 8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매달 이자만 15만 원이 넘었다. 편의점 수익으로는 생활비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언니,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미경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의 전세금 5천만 원이 유일한 자산이었다. 미경아, 집은 마지막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 진실의 순간. 엄마들, 이제 진짜 솔직해져야 해요. 수진과 미경의 아들 민호가 두 자매를 앉혀놓고 말했다. 엄마 빚이 정확히 얼마예요? 미선, 카드빚 800만 원. 그리고 지인한테 빌린 돈 200만 원. 미경, 나는 카드빚 450만 원, 사채 150만 원. 총 1,600만 원의 빚이었다. 두 자매의 월 수입을 합쳐도 200만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감당 불가능한 액수였다. 3년 동안 쇼핑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루에 1대 2만 원씩 작은 소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파산의 길. 개인회생 신청해야겠어요. 변호사는 차갑게 말했다. 두 자매의 재정 상태로는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했다. 미선은 편의점을 정리해야 했다.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20년간 일궈온 터전을 떠나야 했다. 미경은 전세집을 빼서 월세로 이사해야 했다. 언니, 우리가 뭘 한 거야? 미경이 텅 빈 미용실을 보며 오열했다. 가위, 드라이기, 거울. 매일 만지던 도구들이 경매로 넘어갔다. 우리가 너무 바보였어. 폐허 속에서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의 관리하에 최소 생계비만 남기고 모든 수입이 채무상환에 들어갔다. 앞으로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야 했다. 두 자매는 각각 다른 동네에서 일용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미선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미경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다. 집에는 그동안 사모은 물건들이 가득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화장품, 택배도 뜯지 않은 옷가지들. 이제는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왔다. 이 모든 게 정말 필요했나? 미선이 립스틱 20개가 든 서랍을 보며 중얼거렸다. 깨달음과 후회. 엄마, 왜 그때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이 물었다.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멈출 순간은 여러 번 있었다. 처음 카드값이 50만 원을 넘었을 때, 집에 물건이 쌓이기 시작했을 때, 이자를 내기 위해 카드론을 받았을 때. 그때는 정말 작은 돈이라고 생각했어?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뭐 그 정도 쓰는 게 뭐가 문제겠어 싶었지. 하지만 매일 10,000원씩 3년이면 1,000만 원이 넘어요, 엄마. 간단한 산수였다. 하지만 그때는 보이지 않았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다. 가족의 상처. 미선의 딸 수지는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어머니의 빚 갚는 데 써야 했다. 미경의 아들 민호는 아이 교육비를 줄여가며 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할머니들 때문에 우리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리게 됐어요. 수진의 약혼자가 불평했다. 결혼식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고 신혼집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꿔야 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선은 사과만 반복할 뿐이었다.
자신의 작은 즐거움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끌어내린 것이었다. 자매의 재회. 6개월 만에 만난 두 자매는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져 있었다. 미선은 마트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미경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다. 언니, 미경아. 말없이 끌어안고 울었다. 원망도 있었지만 결국 같은 처지에 놓인 자매였다. 우리 정말 바보였지? 응. 정말 바보였어. 이제야 깨달았다. 그 모든 작은 소비들이 실제로는 전혀 작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의 작은 구멍이 모여서 거대한 함정이 되었다는 것을. 희망 없는 현재. 개인 회생 2년차. 두 자매는 여전히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빚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갚으려면 아직 3년이 더 필요했다. 미선은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 힘들어졌지만 쉴 수 없었다. 미경은 손목 터널증 후군으로 고생하면서도 설거지를 계속해야 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 50대 중반에 시작한 육체노동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원한 상은. 엄마, 또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고 있어요? 수진이 어머니의 휴대폰을 보고 놀랐다. 미선은 여전히 습관적으로 쇼핑몰 앱을 열어보고 있었다. 아,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하지만 장바구니에는 여전히 몇 개의 상품이 담겨 있었다. 살 돈은 없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옛날의 그 달콤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정말 정신 차려요. 중독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살 수 없을 뿐 충동은 여전했다. 5년 후 개인 회생이 끝났다. 두 자매는 각각 60세가 되어 있었다. 빚은 모두 갚았지만 잃은 것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미선은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었다. 연금도 없고 저축도 없었다. 미경은 식당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자매는 여전히 막막했다. 빚은 갚았지만 미래는 더욱 불안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씩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을 들여다보며 기것만 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작은 소비의 달콤함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지만 그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평생의 숙제로 남았다. 끝.